저는 너무 잘 소개해 주셨지만 카이스트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구실의 박사과정으로 있는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연구는 이제 제 박사과정 첫 연구인데요. MyDJ라는 이름으로 Sensing Food Intakes with an Attachable on Your Eyeglass Frame이라고 해서 어, 안경에 부착된 웨어러블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음식 섭취를 감지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뭐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뭐 가능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들어간 연구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제 카이 2022년 학회에서 이제 상위 5% 논문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페이퍼 어너러블 멘션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네,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박사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모바일 헬스케어 또는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해서, 어,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뭐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위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분야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덕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와 시스코 리서치에서 이제 리서치 인턴으로 이제 일을 하, 한 적과 이제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카이와 이제 켄이라는 학회에서 상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마이디제이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와주신 분들 중에 본인의 음식 섭취를 이제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뭘 먹었고, 뭐를 얼마나 먹었고, 뭐 몇 시에 먹었고, 뭐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는 걸 이제 푸드 저널링이라고 하는데, 이 푸드 저널링을 실제로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걸 먹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얼마나 그 몸에 좋은 것들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거를 하지 않는 분들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푸드 저널링이라는 게, 그 음식 섭취를 모두 기록하는 이 행위를 실제로 이제 의사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의료계 전문가들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비만이라든지 그런 당뇨 같은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먹는 게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음식 섭취 기록을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대체로 권장을 하고 있다. 네. 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먹는 거를 기록해봐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처음에는 다들 잘 시작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들 이제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신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이유가 연구에 의하면 한 번 이제 까먹기 시작하니까, 한 번 까먹으면 이게, 내가 이걸 한 번 까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냥 귀찮은 걸 그냥 안 해버리기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어, 계속해서 이제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이 음식 섭취 기록이 짧게 짧게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로 인한 이로운 이득을 사람들이 이제 가져갈 수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제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귀찮고 좀 자꾸 까먹는 음식 섭취 기록을 좀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utomated Food Intake Monitoring이라고 해가지고, 이 Automated Food Intake Monitoring에 세 가지 이제 갈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 사용자가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먹었는지, 이 세 가지 갈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웨어러블 센싱을 통해서 좀 간편한 그 음식 섭취 기록을 어, 가능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제가 오늘 발표로 이제 소개드릴 연구는 첫 번째, 언제 사용자가 밥을 먹었는지를 감지를 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얼마나 그리고 어떤 거를 먹었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언제 먹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웨어러블이 언제 밥을 먹었는지 알려주는 그런 웨어러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Just in time Adaptive Intervention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과식증을 좀 갖고 있는 환자라고 했을 때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웨어러블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밥을 먹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이제
너 이제 그만 먹어야 된다 하는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런 저스틴 타임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는 게 이제 이러한 웨어러블의 쓰임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 외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언제 언제 밥을 먹었는지 알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언제 언제 밥을 먹었는지 이렇게 뭐 캘린더에 표시를 하듯이 먹은 시간들을 다 표시를 하고, 그 이렇게 이제 생긴 기록을 기반으로 너가 너무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규칙적으로 끼니를 먹지 않았다든지 아침을 먹지 않았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뭐 의료 쪽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나중에 또 발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두 가지는 아직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그 이전에 음식을 언제 먹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어서, 네, 이번 연구에서는 제가 음식을 이제 언제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센싱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 이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링 모먼트를 어떻게 하면 센싱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웨어러블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헤드기어 형태의 웨어러블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목걸이 형태에 이제 이렇게 길게 회로가 달려있는 형태, 뭐 넥밴드 형태로 이제 뭐 삼키거나 할 때 목이 움직이는 거를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워치 같이 이제 리스트밴드에 이제 센서를 달고 뭐 사용자가 이제 스푼으로 음식을 떠서 입에 가져가는 이 푸드 투 핸드 제스처를 감지하겠다.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몇몇 이제 웨어러블들은 굉장히 그 낮은 정확도를 가졌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제 직접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실 때는 이제 좀 제한된 환경에서 뭐 사용자들의 이제 움직임도 좀 제한되고 그냥 밥만 먹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정확도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땐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팔 움직임을 이제 감지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팔 움직임은 사실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false positive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정확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정확한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사회에서 이거를 끼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운 소셜 액셉터빌리티가 낮다 라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장시간 이제 착용을 하고 있어야 음식 섭취를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랫동안 장기간 착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뭐 헤드기어나 넥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장기간 착용한다고 하면 뭐 덥거나 좀 통증이 오고, 그리고 실제로 저거를 끼고 이제 뭐 사람들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때 저걸 끼고 간다는 게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기존의 웨어러블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실생활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은 많이 없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웨어러블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던 방법이, 저런 이상한 헤드기어 같은 거 쓰지 말고 우리 안경 위에서 해보자는 이제 방법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이제 왜 좋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안경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용자 머리 위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사용자 이 머리와 이 코에 이제 닿아 있으면서 센서를 놓을 수가 있으면, 이 실제로 음식을 섭취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입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센서를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로 인해서 뭐 스마트워치 같이 이제 멀리 이제 뭐 팔 움직임을 센싱해야 되는 그런 것과 달리, 실제로 음식이 섭취되는 그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센싱할 수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안경 자체의 뭐 우리 모두와의 친숙함, 그리고 그 안경 자체의 편안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경을 안 쓰시는 분도 많기는 하지만, 안경 자체를 우리가 어디 끼고 간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는 않고,
네, 뭐 선글라스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안경 위에서 센싱을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연구자들이 많이 이제 안경 위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이제 사진이 최근에 안경 위에서 음식 섭취를 감지를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이제 연구들인데 이 연구들도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제안하는 안경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만들어준 것만 써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른쪽 이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센싱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 여기 끝에 보이시는 이 휘어 있는 부분은 무조건 그 센서들의 접촉을 위해서 무조건 이제 좀 그 흐물흐물한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안경테 앞에도 뭐 카메라랑 거리 센서 같은 걸 둬야 돼서 이 안경테 디자인 자체에도 굉장히 제한이 생깁니다. 이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제한이 적었는데 그 대신 사용자의 피부에 여기 보이시는 전극이 정확히 이제 닿아서 센싱을 해야 돼서 이 안경테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안경테를 아무거나 쓸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의 이제 머리 모양에 맞게 제대로 설계된 안경테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경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패션이고 본인의 스타일이고 개성인데 그 개성이 음식 섭취를 하기 위해서 무너뜨려진다면 뭔가 안경 착용의 그 의의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분들의 이제 이 연구를 직접 이제 실생활에서 쓰기에 무리가 있었던 게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한 하루에 12시간이 안 가는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음식이라는 게 아침에도 먹을 수가 있고 야식을 먹을 수도 있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는 것이라서 하루 종일 착용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인데 12시간 아래의 이제 배터리 타임으로는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는 시스템의 이름은 MyDJ인데 MyDJ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의 안경테에 부착될 수 있는 이링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되어서 정확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쓰던 안경에서 그들의 스타일을 존중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링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했던 그 마이리제이 이제 보드가 있고 이 보드 위에서 뭐 두 개의 센서를 활용해서 센싱을 하게 되는데 센싱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네, 제가 오늘 마이디제이가 부착된 안경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로 실제로 이게 음식 섭취 감지가 잘 되는지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제 그 노트북에 연결한 상태인데,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저희 이제 여기 마이디제이가 부착되어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네, 그냥 이 일반적인 반무태 안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 카메라를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마이디제이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이 안경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non eating이라고 뜨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쿠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쿠키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먹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eating이라고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먹고 나니까 non eating이라고 뜨는 모습을 이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사용자의 음식 섭취를 두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센서 값을 수집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가 학습해가지고 이 웨어러블 기기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웨어러블 기기에 올라간 머신러닝 모델이 센서 값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이제 그 모델을 통과시켜서
지금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3초 단위로 아웃풋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시스템의 라이브 데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디제이가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 시스템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이디제이를 디자인할 때 어떤 디자인 고를 가지고 디자인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구실 안에서 실험할 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유저들이 이 마이디제이를 착용하고 나가도 로버스트하고 정확하게 센싱이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소 하루 정도는 한 20시간 정도는 이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에피션트한 센싱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인 그 연구자분들이 만들어준 안경테, 특별한 안경테만 쓸 수 있다는 한계점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안경테에도 이제 부착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센싱 시스템을 안경테에 부착하더라도 어, 편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일상생활에서. 네, 그런 이 네 가지 디자인 고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하고 파워 에피션트한 센싱을 위해서 저희는 멀티모달 센싱 시스템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멀티모달이라는 게 두 개의 로우 파워 센서, 큰 전력이 필요하지 않은 두 개의 센서의 조합으로 이제 1인 디텍션을 진행했다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액셀레로미터, 가속도계 센서를 이제 여기 보드 위에 저희가 장착을 하였고, 두 번째는 피에조 엘렉트릭 센서라고 해가지고 이 피에조 필름 센서를 안경 안쪽에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센서의 조합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1인 디텍션이 됐는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는 이 각각의 센서들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씹을 때 나오는 추잉 시그널을 이제 센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센서가 같은 시그널을 센싱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 센서를 활용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두 센서를 적절하게 안경 위에 배치를 해서 이 두 센서가 다른 추잉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저희 이제 이 피에조 센서가 이 안경 안쪽에 부착이 되어서 이제 귀 옆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피에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닿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의 아래 턱이 움직이는 그 저작 작용이 일어날 때 이 템포랄리스라는 머슬이 저희 이제 이 양쪽 머리 사이드에 있는데 이 템포랄리스 머슬의 수축으로 인해서 이 저어 무브먼트가 그 아래턱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움직임, 이 근육의 수축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피해저 센서를 저희가 배치를 하였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안경다리 안쪽에 배치가 되게 함으로써 안경을 그냥 쓰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이 필름과 이제 피부 사이에 이제 접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안경을 쓰는 것 자체로도 그 안경 다리가 주는 장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 위에 이 피해조 필름 센서가 자연스럽게 부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속도계 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안경 다리 위에 위치를 하게 해가지고 이건 좀 단순하게 그 음식에 이제 추잉이 일어날 때 그 추잉으로부터 오는 그 충격 자체로 인해서 안경테가 떨리게 됩니다. 그 떨림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경테 위에 가속도계 센서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음식을 한 5회 정도 5회 정도 씹으면서 마이디제이를 착용하고 그 센서 시그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피에조 센서와 그 가속도계 센서 양쪽에서 굉장히 상이한 센서 시그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저희가 디자인한 대로 서로 다른 추잉 시그널을 컴플리멘터리한 추잉 시그널을 각각의 센서가 잘 센싱하고 있고 이것이 효과적인 멀티모달 센싱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히 1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걸 착용하고 뭐 걸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걷기, 가만히 있기, 먹기, 말하기 이 네 가지의 이제 동작을 연속으로 마이디제이를 착용하고 실험을 해본 결과 지금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타임 시리즈 센서 그래프고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는 프리퀀시 도메인 센서 그래프인데 피에조 센서 그리고 액셀러로미터 센서 두 가지 모두에서 워킹 1인, 아니, 1인이 다른 뭐 워킹이나 터킹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상태일 때와 상이한 센서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1인 같은 경우에 액셀러로미터는 굉장히 고른 센서 피크를 보여줬고 피에조 같은 경우에도 뭐 워킹하고 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어, 훨씬 더 훨씬 더 다른 형태의 규칙적인 시그널이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센서로 디자인된 MyDJ 시스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1인 디텍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센서들로부터 얻어지는 로우 데이터가 있었는데 피에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6Hz로 센싱을 했고 액셀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0Hz로 센싱을 해서 이 각각의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로우 데이터 스트림을 각각 3초로 나눴습니다. 3초씩 이제 한 윈도우로 세그멘트를 했고 이렇게 나눠진 3초 윈도우에 대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두 가지 피처를 뽑았는데 Short Term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서 STFT 피처를 하나 뽑았고 그리고 Mel Frequency Substrate Coefficient라고 해서 MFCC 피처를 이렇게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 피처를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쪽에서 뽑아서 이렇게 두 가지 피처를 뽑았을 때 전체 피처 개수가 한 3,700개 정도 됐는데 3,700개를 모두 이제 계산을 하고 웨어러블 기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통과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 웨어러블 기기용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이 피처 사이즈를 좀 줄여서 전체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피처 사이즈도 좀 줄여서 이 피처 계산 과정도 좀 이제 경량화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extract된 피처들을 대상으로 Joint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이라고 해서 JMIM 피처 셀렉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피처를 썼을 때 최적의 성능이 나오는구나를 발견을 하고 뒤에서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지만 그래서 그 50개를 기준으로 MyDJ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피처들을 기반으로 각각의 피해저 피처랑 가속도계 피처 이것들을 합쳐서 머신러닝 모델에 넣었는데 머신러닝 모델은 저희가 DNN 클래시파이어를 썼고 여기서 DNN이라고 하면 그냥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10.6KB 사이즈 정도의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마이리제이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사용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데일롱 스터디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루 동안 딱 진행이 된 네, 사용자 실험이었는데요. 24명의 이제 사용자가 참여를 해주셔서 마이디제이가 이 까만색 안경에 부착된 채로 하루 종일 이제 실생활을 다녀오시면서 두 개의 끼니를 포함한 실생활을 다녀오시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있었는지, 밥을 먹고 있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용자 실험을 할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모두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A 카메라 셋업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스마트폰 스탠드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그 셀카 모드로 이제 하루 종일 촬영을 하시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저희가 이제 모아진 동영상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언제 언제 밥을 먹었는지 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이제 다 얻을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제약은 좀 있었지만 이 하루 동안의 스터디에서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을 그 사용자들이 많이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구실에서 그냥 연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화학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장에 가서 좀 운동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네,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한 실생활 데이터로부터 좀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week long study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된 사용자 실험이었는데, 이때는 6명의 사용자들이 마이디제이를 본인이 평소에 활용하던 안경에 직접 부착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77시간의 데이터가 이제 모여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스마트폰 카메라 없이 그냥 마이디제이가 기존에 기존에 이제 학습되었던 모델을 기반으로 결과를 주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카메라 없이 진행이 됐지만,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각각의 사용자들로부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게 약간 좀 완전히 정확한 레이블은 아니지만, 이 레이블을 통해서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개인화된 모델은 어떤 성능을 보여줄까는 이제 실험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실험 데이터가 모였는데요. 뭐 각각의 사용자에게 데이 7으로 개인화를 하고 기존의 모델을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 퍼스널라이즈 된 모델을 나머지 날들에다가 테스트하는 이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데일롱 스터디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어, 다양한 숫자의 그 피처 셀렉션 결과로부터 마이디제이가 성능이 어떻게 이링 디텍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을 해보았는데, 피해조 센서나 가속도계 센서 하나하나씩만 썼을 때보다 마이디제이를 썼을 때 성능이 계속 월등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모든 경우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초록색 그래프가 뭐 주황색이나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마이디제이를 썼을 때 그 피처 개수를 한 1500개부터 한 5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실험을 했는데, 단 5개의 피처만 가지고도 꽤 정확하게, 꽤 높은 F1 스코어, 한 90% 정도의 F1 스코어를 마이리제이가 보여줬고, 센서를 하나만 썼을 때는 5개의 피처로 어, 좀 성능이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50개 정도의 피처를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50개의 피처로 마이리제이가 성능이 어떤지 살펴보았더니 한 98% 정도의 액큐러시, 0.92 F1 스코어,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로 실생활에서 끼니를 먹거나 간식을 먹는 것을 모두 하나의 1인 에피소드라고 이제 쳤을 때 94개의 1인 에피소드 중에 92개의 1인 에피소드를 모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지 안 된 1인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뭐 버블티를 먹는다든지, 버블티를 먹는데 계속 빨대로 쪽쪽 빨아 먹다가 뭐 버블이 하나 넘어와서 그걸 잠깐 씹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끼니는 모두 감지가 됐고, 아주 아주 짧게 이제 섭취한 간식 정도만 가끔 감지가 안 됐다.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한 15초 정도 먹은 쿠키 이런 것도 다 감지가 다 잘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4명한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 각각에 대해서도 성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4명에 대한 결과가 모두 보여지고 있는데, 많은 정보가 있어서 좀 어지럽지만, 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사용자에게서 마이디제이가 좋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뭐 피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티시판트 12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심지어 파티시판트 18 같은 사람한테는 아예 어떤 1인 에피소드도 감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YDJ는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적 센서 아니라 뭐 가속도계 센서 같은 경우에도 파티시판트 2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MyDJ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MyDJ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항상 좋은 성능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항상 좋은 성능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모든 사용자를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성능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경우에서 가장 낮은 F1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봤을 때 마이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한 67% 정도, 가속도계 같은 경우 가속도계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한 20%, 피해조 같은 경우에는 한 0%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리제이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 한 67% 정도의 F1 스코어는 보장을 해주는구나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실생활에 많은 유저들한테 적용이 되어도 괜찮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던 사용자들이 본인의 안경에 직접 마이디제이를 부착하고 실험을 했던 그 실험으로부터는 마이디제이가 그냥 기존의 학습된 모델을 이제 활용했을 때랑 개인화된 모델을 이제 활용을 했을 때랑 좀 다른 결과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마이디제이가 0.85 F1 스코어를 총 평균적으로 보였고 개인화된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7% 정도의 F1 스코어가 향상이 되더라라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마이디제이가 얼마나 이제 파워 에피션트한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디제이 이전에 가장 최신의 이제 같은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그 안경 위에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State of the Art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State of the Art 연구 대비 마이디제이가 한 배터리 라이프를 4배 정도 향상을 시켰다라고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디제이가 아무래도 이제 안경에 없던 거를 부착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쓸만한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좀 점수를 매겨봤는데 뭐 마이디제이가 얼마나 컨비니언트 했냐, 얼마나 편안했냐, 그리고 이거를 너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낄 수 있겠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았을 때 단순히 말디제이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안경을 쓰는 것과 비교를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안경의 점수와 마이디제이의 점수가 여기 지금 표에 보여지고 있는데 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디제이가 일반 안경 대비 한 95% 정도의 점수를 보였다. 그래서 일반 안경에 대해서 대중들이 느끼는 것과 마이디제이에 대해서 대중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이 마이디제이를 착용하고 다닌 게 실제로 어땠는지 좀 이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일주일 동안 마이디제이를 본인 안경에 착용하고 다니셨던 분들에게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장기간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이디제이를 붙이고 착용을 하는 거나 붙이지 않고 착용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착용하고 뭐 딱히 못할 활동이 없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소셜 액셉터빌리티, 이 사회에서 이거를 착용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뭐 좀 부끄럽거나 뭐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그러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걸 끼고 있는지 뭐잘 모르더라. 그래서 주변인들도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잘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게 아무래도 안경에 뭔가 회로 같은 걸 부착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뭐 동영상 찍는 거냐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마이디제이 형태에 대한 뭔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왜냐면 저희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게 아니라 뭐 사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 소지가 없는 가속도계 센서와 피해조 센서 이 두 가지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경의 오른쪽에만 이제 이거를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 양쪽의 이제 무게의 임밸런스는 무게가 이제 동등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함이 없었는지 여쭤보았는데 대부분의 이제 6분 중에 5분이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 분이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이것도 약간 안경을 처음 썼을 때처럼 좀 적응하고 나니까 괜찮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디제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고, 저희의 컨트리뷰션을 한 두 문장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안경 부착형 이링 디텍션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그 구현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서 마이디제이가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실험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제가 너무 좀 횡설수설 말씀드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뭐 오늘 이 꼭 아니더라도 뭐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 이 여기 보이는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뭐 정보 얻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박사과정에서 두 개의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연구했던 것이 이 웨어러블, 오늘 말씀드렸던 연구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연합학습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사실 이 두 연구가 굉장히 좀 네, 다른 방향의 연구입니다. 연합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연합학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해서 이 웨어러블 방향의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그 연합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그 두 개를 합쳐서 연합학습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를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연합학습이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의 이제 그 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제 수집하지는 않으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툴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위에서 사용자의 우울증을 감지를 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뭐 사용자들의 우울증을 감지를 할 때 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좀 별로 없는 뭐 가속도계 센서라던가 아니면은 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저는 실제로 뭐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을 진단을 하듯이 사용자들이 실제로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신저 같은 데서 이제 말하는 것들 아니면 실제로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음성을 이제 입력받아가지고 그 사용자로부터 생성된 언어를 기반으로 우울증 감지를 스마트폰 위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연구를 지금은 관심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이제 제 생각에는 요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 동료 이제 박사과정 친구들을 봐도 보통은 이제 다 뭐 머신러닝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어 처리나 컴퓨터 비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음식 섭취를 이제 모바일 센서들로 감지하는 이런 연구도 굉장히 이제 실제 환경에서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연구들인데 요즘 많이 그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연구의 수준은 음식을 언제 섭취했는지에 이제 그치고 있고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와 이제 어떤 거를 먹었는지 굉장히 알기 어려운 이 두 미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IoT 기기들이 좀 더 상용화가 되고 뭐 스마트 안경 같은 게 더 상용화가 되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고 훨씬 더 유망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일단은 좀 다른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연구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랑 같이 이제 재밌게 비슷한 연구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